자, 이어서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의 그 합의 법칙인데,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합사건 사건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동시에 일어나 서로 배반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결국은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따로따로죠. 자, 사건 A,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각각 M가지, N가지라고 하면은, 요게 M가지, N가지라고 하면은, A 혹은 B가 일어날 경우의 수, 즉, 요 합사건이죠, 결국은. A이거나 B인 사건의 그 전체의 경우의 수죠. A라는 사건이 일어나거나 B라는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는 그냥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설명드린 합사건의 경우의 수도 이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부분이 없을 때 그냥 그 경우의 수 더해주면 돼요. 사건이 발생할 확률 더해주면 된다고 했죠.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이거를 아까 앞에서 우리가 이걸 P로 표현하면은 A라는 사건이거나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그냥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경우의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 법칙. 그리고 이 부분이 0이 아닌 경우, 동시에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합사건에서 교집합 부분이 있는 경우, 교집합 부분, 동시에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는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겹치는 부분을 그냥 빼주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고배 법칙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사건 A, B에 있어서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이고 M가지의 경우의 수, 그리고 각각에 대하여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이면은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하여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이면은, 자, A가 일어나고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죠. 혹은 연달아 일어난 경우는 곱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 경우의 수를 앞에서 우리가 동전을 3개를 던지는 경우에 경우의 수, 하나의 각각의 사건이 발생하는 그 경우의 수는 둘, 앞면 아니면 뒷면 두 가지니까 그냥 곱해주면 된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정리하면은 이와 같이 그냥 곱해주면 돼요. 요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게 만약에 2다. 동전을 던져요. 2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3개가 아니라 그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2 해서 4가지가 되는 경우죠. 이와 같이 그냥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연달아 일어나거나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그냥 곱해주면 돼요. 곱해주면 됩니다. 각각의 사건이 발생할 그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연습 문제. 자, 1에서 20까지의 숫자 중에서 한 개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것을 X라고 합시다. X라고 해요. 그때 요 X가 2로도 5로도 나눌 수 없는 숫자인 확률 P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1에서 20까지 숫자 중에서 하나를 무작위로 추출합니다. 하나를 뽑는 거죠. 그거를 X라고 합시다. X. 그럼 이 X가 뽑은 게 2로도 5로도 나눌 수 없는 숫자인 거예요. 인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확률 P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사건 A는 하나는 X가 2로 나누어지는 사건 A, 2로도 5로도 나눌 수 없는 사건을 구하는 거니까 X가 2로 나누어지는 사건 A라고 하고요. 다음에 사건 B는 X가 5로 나누어지는 사건으로 합시다. 그러면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죠. 요거는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A라는 사건은 2로 나누어지는 사건이죠. 2로 나누어지는 사건. 그 다음에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죠. 이거는 20까지니까 이 경우의 수는 20이에요. 20. 20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20까지인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2로 나누어지는 사건. 2로 나누어지는 사건은 몇 개? 2로 나누어지는 사건은 2, 4, 6 해서 짝수죠. 2, 4, 6, 8, 20 증가는 그래서 20 해서 10가지입니다. 10가지. 자, 20개 중에서 10개가 2로 나눠지는 사건이에요. 나눠지는 것들이에요. 자,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선택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 조합입니다. 그래서 10 컨비네이션 1이 돼요. 10 n 컨비네이션 1은 그냥 n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0
그 다음에 10.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2로 나누어지는 사건의 그 확률은 전체는 경우의 수는 20이 되고, 그리고 10개입니다. 10개. 그 경우의 수는 10입니다. 10. 하나가 뽑히는 그 경우의 수는 2로 나눠지는 게 10개니까 그 중에서 하나가 선택이 되는 거니까 이와 같이 20분의 10이고요. 일단 B라는 사건은 5로 나눠지는 사건이죠. 5로 나누어지는 사건은 1부터 20까지 해서 4가지가 있죠. 5, 10, 15, 20. 해서 전체적 경우의 수, 전체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 전 사건의 경우의 수는 20가지 중에서 하나가 선택되는 건데 하나씩 뽑는 거니까 그 경우의 수는 조합인데 20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 조합의 수죠. 수는 20가지죠. 20 경우의 수는 20개 중에서 하나가 뽑힐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는 20가지죠. 2개를 뽑는 게 아니라 하나를 뽑는 거니까. 그리고 5로 나누어지는 사건은 4가지밖에 없어요. 그 20개 중에서 4가지가 안에 들어있는데 그 4가지 중에서 하나를 뽑는 거죠. 그 뽑는 경우의 수는 4가지죠. 4가지. 그래서 5로 나누어지는 사건 B는 20분의 4가 되죠.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그리고 동시에 발생하는 부분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이게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상호 배반인지 혹은 상호 배반이 아닌지를 보려면은 보시면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이 있고요. 10이 있어요. 10. 이 안에 10이 있어요. 10이 있고 그리고 20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래서 이 동시에 발생하는 부분, A, B가 동시에 발생하는 요 사건은 이 발생할 확률은 전 사건의 경우의 수가 20인데 20 컨비네이션 1이죠. 전체 중에서 20개 중에서 뽑는 거니 하나를 경우의 수는 20이 되고요. 그리고 요 동시에 발생하는 부분 10, 20 동시에 발생하는 부분은 10과 20이니까 두 가지니까 두 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 거니까 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씩 뽑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2 컨비네이션 1 해서 20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건 A의 경우의 수, 사건 B의 경우의 수, 전 사건의 경우의 수 해서 우리가 계산하면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20분의 10, 20분의 4, 20분의 20으로 계산을 했고요. 근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2로도 5로도 나눌 수 없는 거죠. 그럼 2로도 5로도 나눌 수 있는 사건, 그 사건인에 대한 여사건이죠. 결국은. 자, 2로도 5로도 나눌 수 없는 거니까 2로 나누어지는 것 그 확률 빼주고 5로 나눠지는 거 빼주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이게 상호 배반이면은 그냥 빼주면 되는데 요 A, B 사건이 발생 확률 그런데 상호 배반이 아니니까 당연히 그 겹치는 부분을 빼줘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 X가 2로도 5로도 나눌 수 없는 숫자인 확률 P는 요 A로 그러니까 X가 2로도 5로도 나눌 수 없는 숫자인 확률이니까 확률 P는 이렇게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을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A, B가 A의 여사건, B의 여사건 2로 나눌 수 있는 거의 여사건 5로 나눌 수 있는 거의 여사건 그러니까 2로도 5로도 나눌 수 없는 숫자인 확률 P니까 A로 나눌 수 있는 A로 2로 나눌 수 있는 사건의 여사건 5로 나누어지는 사건이 아닌 사건이죠. 여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계산을 이렇게 하면 되죠. 그냥 전체 확률 중에서 A와 라는 사건, 2로 나눌 수 있는 사건, 그 다음에 B로 나눌 수 있는 사건 이거의 여사건이죠. 여사건. 이거의 여사건이 바로 2로도 5로도 나눌 수 없는 거니까 나눌 수 있는 사건이 그러니까 A로 2로 나눌 수 있는 사건과 이거나 5로 나눌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1에서 빼주면은 2로도 5로도 나눌 수 없는 숫자인 확률 P를 구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근데 요 합사건인데 이게 상호 배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합사건의 확률에서 요 겹치는 부분은 당연히 빼줘야 됩니다. 이게 요 겹치는 부분 전체 확률에서 2로도 5로도 나눌 수 없는 숫자인 확률 P가 발생할 확률은 1에서 2로 나눌 수 있는 사건 B로 나눌 수 있는 사건. 근데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빼줘야 되죠. 그 부분.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앞에서 구한 것 해서 빼서 계산하면은 2로도 5로도 나눌 수 없는 사건 2로도 5로도 나눌 수 없는 숫자인 확률
P는 5분의 2가 된다라는 것. 같이 여사건을 확률, 그러니까 여사건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사건. 자, 이어서 확률의 기본 공식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확률의 덧셈입니다. 집합이론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요 동시에 발생하는 부분이 파이일 때, 0일 때, A와 B가 배반일 때, 서로 배반일 때는 그냥 합사건, A이거나 B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각각의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그대로 그냥 더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호 배반이 아닌 경우는 그 동시에 발생하는 부분, 겹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빼줘야 됩니다. A이거나 B인 사건이 발생할 확률, 합사건에 대한 확률은 A 사건이 발생할 확률 더하기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부분을 빼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확률을 구할 때 여사건을 이용하시면 돼요. 여사건. 자,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만약에 A의 여사건에 대한 확률을 알고 있으면은 이래서 A의 여사건, A의 여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구하면 되겠죠. A라는 사건이 아닌 것들이 발생할 확률을 이래서 빼주면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사건을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연습 하나 더 할게요. 자,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지는 실험에서 세 사건 A, B, C를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자, A가 발생할 확률을 A, 그 다음에 B가 발생할 확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자, A가 발생할 확률, B가 발생할 확률,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 그 다음에 A의 여사건의 확률,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죠. A 또는 B가 A이거나 B인 거죠. 합사건이네. 자,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이 나타나는 사건. A는 첫째 동전이 앞면이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3개 동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B라는 사건은 셋째 동전이 뒷면이 나타나는 사건이고요. C는 세 동전 모두 앞면이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자, 사건이 A, B, C 이렇게 돼요. 첫 번째 동전이 앞면, 세 번째 동전이 뒷면, 그 다음에 모두 앞면인 사건 A, B, C. 자, 표본 공간으로 우리가 동전을 3개를 던졌을 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앞면, 뒷면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표본 공간에. 근데 A라는 사건은 뭐였어요?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인 사건입니다.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인 사건. 자,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인 사건은 요거죠. 그 다음에 요거네. 요거.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죠.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인 거. 이와 같이. 4가지네요. 4가지 경우에서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동전이 뒷면인 사건도 4가지입니다. 4가지. 이렇게 4가지. 4가지. 요거. 해서 4가지. 그리고 세 동전 전부 앞면인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죠. 요거.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A가 발생할, B가 발생할, 그 다음에 A 또는 B인 거죠. 그래서 A가 발생할 확률은 A라는 사건이에요. 요거는 요 전체 중에서 표본 공간 중에서 요거죠. 요 부분 집합으로 나타내요. 이렇게 전체 중에서 이거니까 전체는 몇 개? 8개예요. 8개 중에서 4가지니까 2분의 1이에요.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2분의 1. B도 마찬가지죠. B도 4가지니까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곱사건인데 곱사건은 A, B 두 사건의 경우 A, B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예요. A이고 B인 사건이에요. 그 경우는 2가지죠. 2가지. 이거 보시면 되겠죠. A, B가 동시에 앞면, 뒷면과 요거와 요거 같죠. 그리고 앞면, 뒷면, 요거와 요거네. 그래서 2가지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모든 사건이 발생할 그 경우의 수는 8가지 중에서 2가지니까 8분의 2. 쉬워요. 뭐 4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A의 여사건, A가 아닌 사건이 발생할 확률. A라는 사건이 아닌 거죠. A라는 사건이 아닌 거. A의 여사건의 확률이에요. A의 여사건의 확률. A의 여사건의 확률은 1에서 요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해서 A의 여사건. 아니면 이렇게 뭐 여기서 찾아내도 돼요. 여기서 전부 다 A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요거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계산. 요거를 A의 사건이니까 요 사건이 아닌 나머지 사건이니까 요거 빼주고 요거 빼주고 요거 빼주고 그다음에 요거는 요게 요거고 그다음에 요게 요거죠. 요 나머지니까 요거 이렇게 여사건 A의 여사건은 요거 네 가지니까 요거 네 가지니까 요같이 8분의 4에서 2분의 1 여사건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게 A이거나 B인 사건이죠. 합사건인데 그런데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서로 배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사건은 적어도 한쪽이 발생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A, B 두 사건의 경우에 A 또는 B인 사건인데 A가 발생할 확률 더하기 B가 발생할 확률 그 다음에 상호 배반이 아니니까 요 겹치는 부분, 곱사건 부분, 즉 동시에 발생하는 부분 그 부분 한번 빼줘야 돼요. 겹치니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A가 발생할 확률,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그리고 겹치는 부분 서로 배반이 아니니까 이렇게 계산하면은 A이거나 B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4분의 3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어서 아직 뭐 기초적인 것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조건부 확률 뒤에서 다음 강의에서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기서 살펴볼게요. 확률의 곱셈 두 사상 A,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인 곱사상, 곱사건의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조건부 확률을 계산을 합니다. 두 사상 A,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인 곱사상, 곱사건의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이용을 해요. 자, 사건 A가 주어졌을 때, 조건부 확률, 사건 A가 주어졌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은 A라는 사건이 0이 아니라는 전제입니다. 전제하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A라는 사건이 주어졌을 때, A라는 사건을 전제로 했을 때, 그 중에서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에요. A를 전제로 했을 때 B가 발생할 조건부예요. A를 조건으로 하는 거니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은 이렇게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에요. 확률에서 A를 전제로 했을 때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에요. 조건부 확률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A라는 사건을 전제로 합니다. A라는 전제로 했을 때 그 중에서 A라는 사건을 전제로 했을 때 그 중에서 B라는 사건이 나타날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A 중에서 A를 전제로 합니다. A라는 사건을 전제로 해요. A라는 사건을 전제로 했는데 자, 그 중에서 뭐가 나타나? B라는 사건이 그 중에서 B라는 사건이 나타날 확률. 동시에 발생하는 부분을 가리켜요. 그래서 동시에 발생하는 부분. 이렇게 A라는 사건을 전제로 했을 때 그 중에서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분의 A, B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나타내면은 이와 같이 됩니다. 사건 A와 B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와 같이 됩니다. 동시에 발생 전 사건이고요. 전 사건 S죠. 표본 공간. 그 중에서 A라는 사건이 존재하고 B라는 사건이 존재하는데 그런데 A를 전제로 했을 때 그 중에서 B가 나타나는 거죠. B가. 이 부분. 그래서 이렇게 A라는 사건을 전제로 했을 때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PA분의 PAB. 즉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분의 AB라는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 이렇게 우리가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사건 A의 크기에 대한 사건 A 그림을 보시면은 요 A의 크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건 A의 크기에 대한 곱사건 AB의 크기예요. 곱사건 AB의 크기의 비율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 분의 뭐예요? 이 부분. 이 부분이란 얘기예요. AB. 이게 A고. 이 얘기예요. 사건 A의 크기에 대한 곱사건 AB의 크기의 비율이 바로 A를 전제로 했을 때 B라는 사건이 발생한 조건부 확률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요 A라는 사건을 전제로 했을 때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B라는 사건이 발생할 조건부 확률은 실험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A라는 사건에 한정했을 때, A라는 사건에 한정했을 때, 그 중에서 사건 B가 나타날 가능성을 측정하는 거예요.
측정하는 거. 이게 바로 A를 전제로 했을 때 B라는 사건이 발생할 조건부 확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이어서 사건의 통계적 확률. 일단 조건부 확률은 이렇게 요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렇게 조건부 확률은 이렇게 구한다는 거. 그리고 A를 한정했을 때 그 중에서 이 부분 A, B가 겹치는 부분, 그래서 B가 발생하는 부분 이렇게. 그리고 이어서 사건의 통계적인 독립성, 확률적 독립성인데 사건 A가 일어나든지 일어나지 않든지 간에 사건 B의 확률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사건 B는 사건 A에 대하여 독립이라고 합니다. 독립. 사건 B는 사건 A에 대하여 독립이라고 그래요.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든 일어나든 관계없이 사건 B의 확률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을 때 사건 B는 사건 A에 대하여 독립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사건을 독립사건이라고 합니다. 독립사건. 하지만 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다른 사건에 의해 영향을 받을 때 이러한 사건을 종속사건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때 그러한 사건을 종속사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종속사건의 가장 좋은 예이죠. 조건부 확률은. 자, 사건의 독립성. 그래서 두 사건 AB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은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를 만족하면은 서로 확률적으로 독립이라고 합니다. 독립이라고 해요. 자, A,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 A라는 사건이 발생 확률, B라는 사건이 발생 확률을 곱해주면은 같으면은 서로 독립입니다. 혹은 B라는 사건을 전제로 했을 때 A라는 사건이 발생할 조건부 확률이 바로 그냥 A이면은 혹은 A라는 사건을 전제로 했을 때 B라는 사건이 발생할 그 조건부 확률이 바로 그냥 B인 경우 이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해도 마찬가지 같아요. 해서 이 경우는 이 세 개 중에서 하나가 만족하면은 서로 확률적으로 독립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실험에서 두 사건이 정의될 때 두 사건이 서로 확률적으로 독립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를 만족하는가를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만족하면 이 중에서 하나를 만족하면은 서로 독립이다. 확률적으로 독립성을 가진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조건 1은 두 사건 A, B의 곱사건, 교집합이죠. 집합을 하면은 A, B의 곱사건의 그 확률이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곱과 같은 경우에 한해서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다라는 뜻이에요. 독립이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경우는 사건 B가 주어졌을 때 사건 A의 조건 확률은 사건 A의 확률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이 경우는 사건 B가 주어졌을 때 사건 A의 조건 확률은 그냥 A라는 사건의 확률과 같다라는 의미고요. 이 경우는 표본 공간에서 차지하는 A의 비율과 표본 공간에서 차지하는 A의 비율과 사건 B에서 차지하는 A, B의 비율이 동일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표본 공간 전체에서 차지하는 A의 비율과 사건 B에서 차지하는 그 A, B의 비율이 동일하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이 경우는 이거의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만족하면은 그 사건들은 독립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주사위 두 개를 던지는 실험에서 표본 공간은 주사위 두 개죠. 하나, 두 개. 이 경우의 수는 연달아 동시에는 그냥 n가지 곱하기 m가지였죠. 이 경우는 주사위는 경우의 수 하나를 던질 때는 경우의 수는 6가지고 6가지니까 6 곱하기 6 해서 36개가 됩니다. 이렇게 조합이 경우의 수 전체가. 그래서 11부터 시작해서 66까지. 자, 사건 A, B, C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시다. 첫 주사위의 눈금이 1인 사건. 그 다음에 B는 두 번째 주사위의 눈금이 2인 사건. 두 번째 주사위의 눈금이 2예요. 그 다음에 C는 두 주사위의 눈금의 합이 4인 사건. 자, 각각의 확률을 구하고 A, B, C가 서로 독립인가를 밝혀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은 A는 첫 번째 주사위가 1인 사건은 6가지입니다. 1, 2, 6까지. 그리고 두 번째 주사위가 2인 사건이죠. B는. 그리고 합이 4인 사건 C는.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A,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 그 다음에 A, C가 발생할 확률,
그다음에 B, C가 발생하는 각각의 사건의 확률은 요 각각 A가 발생 36개 중에서 A가 발생할 확률은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6가지니까 36개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전 사건의 경우의 수 중에서 요 6가지니까 6분의 1이 되죠. 그 다음에 C가 발생 확률은 하나, 둘, 세 개니까 30분의 3에서 12분의 1이고 C 사건의 발생 확률은 그 A, B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하나네, 하나. 요거밖에 없네요. 같은 게 없네. 그래서 36분의 1이 됩니다. 1이에요. 그래서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 그 다음에 C라는 사건이 발생한, 그 다음에 A,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럼 독립섬을 한번 봅시다. 조건 1에 대해서 한번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A, B 동시에 발생하는 부분과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 곱했을 때 같으면은 독립이에요. 자, 계산을 하니까 이거는 36분의 1이고요. 30분의 1 맞아요. 그리고 6분의 1, 6분의 1. 같네. 이 부분, 요거. 그 다음에 이 부분. 같네요. 따라서, 조건 1에 의하여 사건 A와 B는 서로 독립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독립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B, C를 봅시다. B, C. B, C는, B, C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36분의 1이었어요. B, C. 전부 다. A, B, A, C. 요거는 전부 다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A, C도 그렇고, B, C도 그렇고,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36개 중에서 하나니까. 근데 B와 B는 6분의 1이고, C라는 사건 발생 12분의 1이니까 72분의 1. 자, 이 경우는, 같지 않죠. 따라서 사건 B와 C는 서로 독립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사건이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건의 독립성은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라는 그 조건은 직관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고요. 단지 의에서 제시한 그 세 가지 조건, 의에서 제시한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가를 계산을 통해서 독립성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